한 남자는 말합니다. 이 인사이트는 최소 3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돈은 열심히가 아닌 이 방법으로서 따라오니까요. 자기 개발의 한 획을 그은 1만 시간의 법칙. 하지만 한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틀렸습니다. 중요한 건 단 20시간이면 끝낼 수 있어요. 그의 이름은 조시 카우프만.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돈은 열심히 일한다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방법대로 나아가면 돈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 조언은 성공을 위한 도전을 하는 분들께 최소 3억 이상의 가치를 가져다 줄 거예요. 이번 영상에선 돈을 버는 이론뿐 아닌 실제로 많은 사업들을 일으키고 컨설팅하며 실전에서의 경험까지 갖춘 조시 카우프만의 특별한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조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MBA를 졸업한 동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진짜 하는 건 뭐지? 그렇게 전 비즈니스에 관한 공식을 찾기 위해 수많은 책들과 관련 문서들을 둘러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완벽한 공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걸 찾아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실제로 공부를 해보고 세계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컨설팅 펌에서 일했지만 그는 비즈니스에 관한 정확한 컨셉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조 씨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성공한 멘토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아마 그런 사람들과의 인맥을 쌓는 사람은 제가 장담하건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의 MBA 프로그램을 듣기도 부담이 되죠. 그리고 스탠포드의 한 연구에 따르면 2년간 3억가량의 학비를 내야 하는 그런 인류 MBA 프로그램들과 수입의 상관관계는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할 이 4가지 방법들은 3억이란 투자 없이도 배울 수 있는 너무도 쉬운 시작을 만들 생각법입니다. 이렇게 말한 조시, 그의 첫 번째 인사이트는 이겁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닌 행동에 집중하라.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 씨는 한 가지 예를 들죠. 사람들은 항상 가루 세제에 대한 불평을 했어요. 제 할머니와 어머니만 생각해봐도 항상 물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기다린 후 가루 세제를 물에 풀고 나서 빨랫감을 넣곤 하셨죠. 즉 가루가 뭉치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세제 회사에서는 그 행동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서 가루 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뭉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회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고객들의 불평이 아닌 행동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가루 세제가 아닌 액체 세제를 개발했고 현재 액체 세제의 시장은 수십조 원이 넘어가요. 이렇게 액상 세제의 성공 스토리를 예로 든 조 씨. 실제로 액상 세제와 가루 세제 사이의 과학적 성능의 차이는 정말 미미하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들의 걱정을 만든 심리적 문제를 풀며 액체로 만든 세제는 전 세계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사람들의 불평보다는 불평 후에 하는 행동을 이해하고 그 불편함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쉽게 성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조 씨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일상 속 문제, 짜증나는 일들 혹은 손이 많이 가는 일들 앞 불평이 아닌 그들의 행동에 집중하세요. 그 속에 엄청난 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조 씨. 물론 이 부분이 꼭 사업 아이템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죠. 동료들이 하는 불평을 듣기보다 그들이 불평 후 하는 행동을 주시한 후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안하게 된다면 직장 내에서의 성공도 이끌 수 있을 테니까요. 조 씨의 두 번째 인사이트는 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시작해 1,000만 원을 버는 게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조 씨는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충분히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업이라는 건 복합적이지 복잡한 건 아닙니다. 즉, 한 가지 코어를 이해한다면 사업이라는 것과 우리 주변의 비즈니스들을 쉽게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코어는 한 가지 질문입니다. 내가 세상 누군가가 원하는 특정 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조 씨는 이 질문의 답이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 이 부분은 사람들과의 관계이기에 심리학적인 부분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이용하는 사업, 이 부분은 시스템이나 특정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사업은 복합적이지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조 씨는 캔들을 파는 사업을 예로 드는데요. 소비자에게 가장 완벽한 제품 혹은 제안은 캔들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향기와 모양, 그리고 지속성 등 모든 것이 완벽한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게 되는 경우라고 정의합니다. 물론 그렇게 완벽한 제품을 만들고서 돈을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순 없죠.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도 힘들고요. 그렇기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성공을 이루는 사업 혹은 아이디어들은 이 모든 걸 잡으려 하지 않고 단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에 완벽하게 집중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결국 완벽에 가까운 제품을 만들죠. 예를 들어 누군가는 너무도 매혹적인 향기와 엄청난 지속성에 집중을 한 캔들을 만들어서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판매를 시작할 수도 있고, 혹은 가격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해서 가장 싸게 캔들을 만들고 물류 쪽을 강점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처럼 시작은 어떤 강점으로 나아갈지를 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조 씨가 말한 이 방법은 수많은 기업들의 시작점과 같았습니다. 나이키는 저렴한 육상용 러닝화 하나로 시작해서 점차 비싸고 좋은 성능의 신발과 의류로 확장했고, 반대로 테슬라는 로드스터를 만들며 럭셔리 일렉트릭 슈퍼카라는 이미지를 세우고 점차 낮은 가격대의 전기자동차로 확장해 나갔죠. 즉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 순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정한 강점 하나로 시작하는 브랜드가 결국 인류가 되어가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는 이렇게 조언했어요. 내가 원하는 모든 부분을 적어놓고 하나가 남을 때까지 지워보세요. 원하면 그 제품을 사용하는 주변 누군가에게 물어보면서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은 마지막에 남게 되는 하나의 강점으로 시작하세요. 이렇게 한 가지의 중요성을 언급한 조 씨. 물론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지 혹은 어떤 문제점을 풀며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할지 고민을 시작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류에게 끊임없이 쏟아지는 무한한 한 가지는 바로 문제 혹은 이슈들이니까요. 세상에 기억된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문제가 없던 시간은 단 1초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 끝없이 그 문제를 찾으려 눈을 떠보세요. 주변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할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찾고 풀어나갈 방법을 모색하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들을 조금 더 쉽게 만들거나 혹은 재미있고 흥미롭게, 아니면 심리적인 부분을 채워줄 방법을 고안하는 거죠. 성공한 사업가, 기업가들은 별게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문제를 풀며 마주하게 되는 문제 앞 포기가 아닌 반드시 내가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굳건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조 씨는 내가 찾게 된 그 문제 혹은 아이디어들이 좋은지 아닌지를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인지, 그리고 얼마나 급하게 풀어야 하는 문제인지가 중요하죠. 즉 첫 번째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내 아이디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문제가 돈을 지불할 만큼의 문제인가. 인터콤의 창업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오려거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의 내역을 먼저 가져와라. 즉 내가 풀 세상 속 문제 혹은 아이디어가 돈을 지불할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그런 문제나 아이디어인지가 중요합니다. 돈 없이는 개발을 할 수도 유지를 할 수도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얼마나 빨리 내가 만들 수 있는지, 이 계산이 되어야 투자, 시간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방법을 저는 아이디어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밸리데이션 스테이지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은 조 씨, 그리고 무엇보다 가치를 먼저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치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사기다. 사업이란 문제를 풀어주거나 가치를 전달하며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뿐이다.
그렇기에 내가 전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혹은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내가 전하는 가치 혹은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결과적으로 나의 몸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 씨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반드시 성공하는 욕구에 의한 접근을 언급했죠. 이 부분은 Driven이라는 책을 쓴 니틴과 폴이 말한 5가지 인간의 본성, 욕구를 말합니다. 소유욕, 인간관계, 배움, 보호, 그리고 느낌. 첫 번째 acquisition인 소유욕은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거나 소장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두 번째 bonding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 속에서 중요성을 느끼는 것을 뜻하죠. 세 번째 learning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고 또 그것을 배우려는 인간의 욕망을 뜻합니다. 네 번째 defending은 보호로서 안전을 찾고 보호받는 안정감을 느끼려는 본능을 말하죠. 마지막 feeling은 제가 더한 가치로서 경험 그리고 경험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말해요. 모든 성공하는 사업 혹은 서비스들은 이 감정적인 욕구들을 정복했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5가지 중 하나만 쫓아가세요. 시작은 그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시작할수록 여러분은 더 강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 부분을 예로 들자면 소셜미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소유욕, 보호받는 느낌, 그리고 배움과 경험을 통한 감정들까지 4개, 5개의 모든 욕구를 충족하죠. 그리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가 되었어요. 이 부분을 마케팅으로 사용하는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나이키의 신발을 신는 사람들은 같은 신발을 신는 운동선수들 혹은 주변 사람들과 내적 친밀 관계를 형성하는 느낌을 주고 운동할 때 안전하게 발을 보호받는 느낌과 운동 능력의 향상이라는 경험을 선물하죠. 마찬가지로 애플도 소유욕을 채워주고 같은 제품들을 쓰는 사람들과 나누는 아이메시지는 파란색의 대화창을 만들어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들과는 다른 높은 보안을 제공하며 나의 데이터가 지켜지는 느낌을 선물하죠.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든 수많은 브랜드들은 하나같이 여러 가지 욕구를 정복했기에 성공했어요.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은 해당 브랜드 혹은 서비스에 대해 감정적 욕구들을 채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주변 모든 걸 보니 브랜딩과 마케팅에 숨어있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광고 속 노래에 춤을 추는 모델들에게서는 내가 저 제품을 가지면 느끼게 될 그런 느낌들을 설명하는 방식이 숨어 있었고, 주변 모델들을 다르게 보는 광고 속 시선들은 남들과는 다른 사용자만 느낄 수 있는 차별성을 만들기 위한 브랜드들의 의도가 숨어 있죠. 즉, 우리가 어떻게 가치를 만드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너무나도 쉬운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예시로 조 씨는 피지와 에비앙을 언급했습니다. 이 두 브랜드들은 물을 다른 병에 담아 팔면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게 그들이 쓰는 마케팅이에요. 마돈나가 에비앙으로 욕조를 채워달라고 한 사건과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에 구비한 비싼 에비앙, 소비자들은 비싼 돈을 주고 산 그 물을 마시며 자신이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기분을 느끼죠. 이 모든 의도는 그들이 초반에 했던 스토리텔링 속 마케팅에 숨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 속 조슈의 인사이트가 어떠셨나요? 사실 그가 설명한 이 모든 정보들은 수억 원에 달하는 MBA에서 배우는 과정을 간단히 요약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을 이해함으로써 아껴지는 시간과 돈은 정말 엄청나죠. 그리고 그가 앞서 언급한 말처럼 우리가 불평 대신 문제의 근본을 찾으려 할 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때 원하는 성공은 자연스레 이끌려 올 겁니다. 즉, 열심히 일을 하지 않더라도 계획적으로 인류의 욕구를 정복할 때 돈은 알아서 따라올 거예요. 조시 카우프만이 제시한 이 방법들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물했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